선배님 평소에 뮤지컬 많이 보세요? 제가 사랑하기 좋은 날 하기 전까지는 정말 많이 봤죠. 딱 사랑하기 좋은 날 하면서 뮤지컬을 거의 못 봤어요. 왜냐면 평일에 딱 뮤지컬 공연하는 시간이 저희 방송 시간이거든요. 사랑하기 좋은 날 하면서 저는 99가 좋은데 1위? 뮤지컬 못 보는 거. 제가 진짜 다시 태어나면 뮤지컬 배우로 태어나고 싶거든요. 너무 멋지잖아요. 오셨어요.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맞아요. 편하게. 네. 너무 예뻐라. 예쁘게 해놨습니다. 예쁜 네, 분을 모셔서. 아유 왜 이러세요? 지금 막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PD가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걸 다 낼 거라서 지금. 너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사실 우리가 올해 3번이나 만났어요. 일하는 현장에서 3번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올해 무슨 인연이 있었나 봐요. 네,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는 매일 금연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람이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어, 러블리금이 저는 저의 이상형이거든요. 결혼할까요, 저희? 어머 할까?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왜냐하면 저는 좀 전에 우리 PD랑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다시 태어나면 뮤지컬 배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좀 위태할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너무 이쁘셔가지고. 아니 문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야. 뮤지컬 배우 거의 우리나라 1세대까지 나면 1.5세대 정도 네. 되시죠? 네. 도나 역을 그죠? 1,300번 넘게 하셨죠? 가까이 이제 돼가겠습니다. 네. 1,300번 가까이.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배우가 일단 건강하고 롱런을 해야 되고 관객들이 힘인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새로운 작품 개막을 했거든요. 네네. 네, Come From Away라고. 오늘 그 얘기하러 나오신 아니, 거잖아요. 그거는 무대 위에 2시간 10분 동안 배우들이 한 번의 퇴장도 없이 계속 12명의 배우가 1인 다역을 하면서 공연하는 좀 특별한 작품이에요. 네. 9.11 테러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이지만 그 사람들의 배려와 사랑, 미국에서 영공을 폐쇄하면서 캐나다의 겐더라는 작은 마을에서 38대의 비행기를 받아주면서 5일 동안 있었던 섬의 주민들이 7,000명이었는데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이 7,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승객도 됐다, 승무원도 됐다, 마을 주민도 됐다 막 이러는 거거든요. 재밌어요. 물론 이제 뮤지컬에서 1인 다역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12명의 모든 배우가 1인 거의 7, 8역 넘게 하니까 네. 앙상블 하모니가 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관객으로서도 재밌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관객은 퇴장 후는 못 보는데 퇴장하지 않고 계속 무대에서 그쵸. 변신하는 모습도 네, 보게 되고. 맞아요. 그죠. 네. 저도 꼭 보러 가겠습니다. 네. 보니까 장기 공연이더라고요. 네, 2월 18일까지 네. 합니다. 네, 꼭 보러 가겠습니다. 잠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 책에 잠깐 등장을 하세요. 제가 실명을 쓰진 않아서 여쭤보지 못해서. 근데 제가 예전에 만나서 인터뷰했을 때 그렇게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대에서 자신감이 넘치세요? 했더니 그거는 연습을 많이 해요. 무대에 오르기 전에 한 작품에 한 곡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부르면 빨리 나가서 들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라고 하셨어요. 맞죠? 맞아요. 와. 오디션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걸 내가 할 수 있나? 좀 노래가 어렵다. 이 연기가 어렵다 생각했다가 그걸 매일 몇 달째 반복을 하고 이제 그 오디션 날이 다가오면 너무 준비는 다 해놨는데 아무도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실미도 느낌이에요. 훈련은 받았는데 한 번도 총을 못 쐈기 때문에 약간 미쳐가는. 그래서 오디션장에 들어가면 막 다 나만 보고 있잖아요. 음악 감독, 또 연출, 제작진. 그러니까 막 제가 준비한 걸 막 보여주고 싶어서 에너지가 막 생기고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또. 근데 그런 게 요즘 공연이잖아요. 그렇죠. 요번 컴프라웨이가 준비하는 내내 아무도 안 웃고 아무도 박수도 안 쳐주고 첫 공연 날 오프닝 넘버 웰컴 투 더 락이 딱 끝났는데 관객들이 함성과 박수를 딱 쳐주는데 그 장면에 갑자기 저만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준비할 때는 힘들지만 그래도 열매는 달다.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가 진짜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보다는 조금 준비를 남들보다 자면서도 저는 계속 외우고 우리 딸이 불임연극 나가는데 그렇게 한 달 동안 그 노래를 계속 엄마는 1등 하고 싶어서가 아닌데 나가서 프롬프트 안 보고 하는 게 저는 항상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어. 그냥 관객들이랑 소통하면서 하려고 연습을 많이 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아마 뮤지컬 팬 중에 최정원 씨가 나오는 뮤지컬 보지 않은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 본 모든 분이 똑같이 공감하실걸요.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멋있지? 그래서 저희 이상형이란 뜻이에요. 저도 좀 그러고 싶거든요. 아, 이미 이쪽 분야에 아니 근데 춤이 안 돼요. 아니, 많은 분들이 남경주 선배하고 부부인 줄 알아요. 그죠? 그러게요. 네. 지금도 이번에 또 커플로 나와가지고 진짜 30년 넘은 인연. 그 롯데월드 예술찬 같은 동기예요. 일기. 세상에 너무 큰 축복이네요. 데뷔하셨을 때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저밖에 방송한 사람 없어요, 저는. 외로워요, 그렇죠. 쓸쓸해요. 외롭죠. 네. 어렸을 때 그 추억들 아우.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모로 부럽습니다. 예. 부부는 아닙니다. 네. 그 얘기가 중요해요. 부부도 아니고 자꾸 수중구만 하잖아요. 제가 유아를 밴드 분들이 그 아이 잘 크네요. 그 옛날 그거죠. 최불암 선생님하고 김혜정 진짜 부부인 줄 알고 네. 다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네. 공연 때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키스 미 케이트라는 작품에서는 그 이혼한 부부로 나와요. 남경주 씨랑 이혼했다면서요. 또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작품 속에 이혼한 부부 얘기를 했더니 막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아, 그러게 그리고 이제 말이에요. 경주 오빠가 제주도에서 택시 기사분이 백미러를 보시더니 계속 웃으시더래서 아난 누구신지 안다고. 대한민국 최고의 최경주 씨. 아, 예, 감사합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아무리 빛나는 스타에게도 처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단역으로 시작을 당연히 하셨겠죠? 그런데 모든 대사와 모든 노래를 다 외웠다고요, 그때도. 단역이다 보니까 대사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내가 외울 게 별로 없죠. 근데 이제 계속 씬은 계속 봐야 되잖아요. 네. 나 10년 뒤에 저 주인공 언니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저 선배님은 너무너무 저렇게 잘하지만 나중에 내가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해볼 거야 라고 막 노트도 해놓고 했고, 그리고 나서 90년도에 가스페르라는 작품에서는 저는 이제 그 작품에 참여를 할 수 없었는데 그냥 제가 옆에서 보면서 나중에 저 역할을 하고 싶다 하고서 계속 노트했던 역할이 있었는데, 공연 열흘 전에 그분이 조금 몸이 안 좋아져서 하차를 하면서 그 역할을 뽑게 된 거예요. 어머, 근데 마침 제가 그걸 다 외웠잖아요. 어머.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역할로 90년도에는 주인공 가스펠의 조앤 조나스라는 역할을 맡게 된 거죠. 그리고 더 믿은 거예요. 어떤 역할이든 준비해 놓으면 혹시라도 어느 순간에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나니까 주인공이 아니어도 조연을 하고 있어도 주인공 대사를 다 외우거나 준비를 좀 해놓는. 그때 그 선배님 정말 쾌차하셨길 바라고요. 그 제가 어서 보니까 담석증이었을 때도 이 양반이 무대 제가 네, 맞습니다. 대단- 2007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맘마미아 첫 공하고 첫 공연 끝나고서는 너무 식은땀도 많이 나고 열도 많이 나서 이제 병원에 갔죠. 여기 집이 아니라 관에 그 세 개의 돌이 막고 있어서 내가 통증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되게 아프다던데 네, 그게요. 담석이 돌도 크기가 크고 하나도 아니고 세 개나 있기 때문에 이거 위험하다. 그러다가 큰일 난다 했는데 공연할 때는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정말 수술해야겠다. 그래서 검사하러 갔더니 세 개의 돌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어머, 이게 실화예요. 약간 소름. 진짜 어떡해요? 그냥 제 생각에 어느 날 댄시킨이라는 곡 있잖아요. 신나게 춤춰봐 하면서 아파도 내가 댄시킨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어디야 이러면서 이제 공연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배고픈 것도 아닌데 또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기 배에서. 그때 흘러 내려갔나 봐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이게 있다. 의학적으로 이게 의학적으로 저희 이제 저 같이 그 당시 있었던 진짜로요? 근데 모두에게 권할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고 그쵸. 선생님이 수술 받으라고 하면 수술을 받아야지. 근데 아우. 제가 수술하게 되면 100여 명의 스태프들, 배우들, 그리고 이제 티켓을 미리 예매해 놓은 관객분들, 그냥 그때는 조금 내가 무모하지만 참아야지. 아니 응. 무모하지 그 생각. 혹시 내가 이게 터졌어. 뮤지컬 맘마미아에 출연 중인 도나 역할의 최정원 씨가 공연 도중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나는 이것도 멋있을 것 같아요. 뭔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말도 왜냐면 안 돼. 제가 무대에서 죽는다면 저는 그것도 행복한 죽을 것 아우 같습니다. 그러지 마요. 뭔 소리야 팬들한테. 그런 그럼 생각도 할 한다. 정도로. 그 정도로 알수록 대단한. 제 일이 아니고 너무 좋아서 하는 신명나는 그러니까요. 예. 그냥 내가 맨날 노는
일이다. 최정원은 다른 배우들과 노래를 더 잘하거나 연기를 더 잘하거나 춤을 더 잘 추는 건 아니지만 뭔가 틀리다고 하면 죽을 만큼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무대에서. 아니 진짜 목 얘기 네. 진짜 목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네, 목은 어떻게 물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안 먹습니다. 네. 몸에 좋은 건 또 잘 찾아서 먹고 네. 그럼에도 근데, 불구하고 가끔 뭐 상대 배우가 키스신이 있는데 감기가 걸렸어. 그건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였는데 뭐 그런데도 그 소리 나와요. 매년 작품을 한 2편씩은 하시죠 최소. 그 출산한 그 1년 반 빼고는 평생 한 작품도 쉬지 않고. 야, 아니 후배들이 그럴 것 같아. 저 선배 자리를 내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갈 수가 없겠다. 저 정도 열정과 저 정도 체력이면. 근데 다 또 갖고 있는 색이 틀리잖아요. 네. 그 우리 후배들도 자기만의 색이 있고 저도 그 친구들의 색깔을 못 쫓아가듯이 네. 또 어찌 보면 우리 후배들이 언니처럼 거의 60 가까이 맞아. 이제 50 네. 중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춤을 출 수 있는 역할, 또 로맨스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오히려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 또. 네, 그럼요. 당연하죠. 내가 갈 길을 언니가 먼저 가고 있는데. 좀 전에 이제 따님 얘기를 하셨는데 따님이 또 싱어송라이터잖아요. 네. 그 따님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긴 해요. 그죠? 엄마의 뒤를 잇고 있는 하지만 좀 다른 일을 하는.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된 다음에 제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배우로서도 연기적인 면에서.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잖아요. 왜요? 아니 그래도 네, 아이가 아플 때 그냥 제가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라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부모님한테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아이의 아픔이 제 아픔보다 2배가 더 아프고 아이의 기쁜 게 또 몇 배로 더 기쁘고. 근데 그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못 느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보다 누군가가 어떻게 더 중요하지? 그죠, 그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 키우면서 느꼈던 그 많은 감정들이 그 무대에서 표현할 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훨씬 깊어지겠군요, 감정이. 깊다기보다 그 약간 그냥 슬프다고 우는 게 아니구나. 부모가 되니까 참는구나.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안 아픈 척 하는 그 엄마의 부모의 모습도 그렇고 살면서 아이 때문에 더 힘든 것도 있잖아요. 있겠죠, 많겠죠. 그 모든 게 그냥 무대에서는 제가 선물인 것 같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네. 따님의 노래는 엄마가 들을 땐 어때요? 엄마가 국내 최고의 뮤지컬 배우인데 우리 딸의 노래는? 저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뭐 맘대로 하세요. 저는 유아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 친구는 우리 딸은 맨날 저한테 엄마 이거 좋아 그러면은 뭐 좋아 정도지만 안에서는 야 진짜 나는 진짜 로또 당첨된 거야. 어떻게 이런 보이스를 가진 아이가 있지? 엄마랑 어떻게 달라요? 하도 뮤지컬을 많이 해서 저는 딕션, 에너지가 좀 많고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유아 소리는 공기반 소리반으로 나오는데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바이브레이션도 별로 없고 딱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취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딸아이의 목소리가 제 취향인가 봐요. 어머. 근데 부모의 사랑은 대부분 짝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냥 내 딸이 너무 재능이 많다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니까 그 대신에 이제 제가 그 얘기는 많이 해요. 버는 거에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돈의 용돈의 80%를 경험했었으면 좋겠다. 배우거나 뭐 언어를 배운다거나 요가를 배운다거나 뭐 악기를 배운다거나 이거 좀 경험에 쓰는 거는 저는 굉장히 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제가 버는 개런티의 90%를 발레 레슨 받고 성악 레슨 받고 너무 배운 게 없어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경험을 쌓아 너의 경험을 위해서 투자를 해 라고 말한 건 엄마 덕분인 것 같아요. 어머니. 맞아요. 그죠? 네, 저희 어머니가 그런 친정엄마. 분, 그죠? 좀 저희 집안 살림이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렸을 때 저 한국무용도 제가 워낙에 춤을 잘 쫓아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거울 보고 막 누군가를 쫓아하고 따라하고 하다 보니까 정원이가 연기를 잘하네. 근데 혼자 하는 게 좀 안쓰러웠나 봐요. 그래서 충무로에 있는 연기학원에 초등학교 4학년 때 넣어주셔서 제가 체계적으로 연기라는 걸 공부할 수 있었죠. 와, 그 시절 엄마로서는 흔치 않은 분이셨네요, 정말. 근데 제가 누군가의 노래를 하고 또 누군가를 흉내내는 걸 보시면서 생각했대요.
범상치 않다 이 아이가. 아. 너무 비슷하게 막 이런 노래 있었잖아. 함께 춤을 추어요. 개은숙. 네. 네. 그리고 개은숙 씨가, 또 그러면 예, 예. 거친 파도 말하는 걸 난 모르겠나. 알죠. 예, 윤신혜 씨. 이런 분들을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더 흉내를 잘 냈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는 동네 어른들께 맨날 자랑했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조금 여유가 있다면 정원이를 공부를 시켰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해서 보내줬던 게 딱 두 가지예요. 유치원도 다녀본 적 없고 네. 과외도 받아본 적 없고 다른 것도 배운 적은 없는데 제가 지금 할 수 있게 원동력이 된 연기학원과 한국무용. 예. 어머니 여러분, 그 아이들의 재능을 잘 눈여겨 보시고 조기 투자를 하시면 이렇게 몇십 년을 정말. 근데 누구에게나 평탄하지만 않잖아요, 인생길이라는 게. 더군다나 배우는 부침이 심하고 최정원 씨는 거의 1.5세대에 가깝게 개척하면서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이의 한계라든가 역할의 교체라든가 이런 마음 상하거나 속상한 일이 왜 없었겠어요? 초반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뮤지컬을 시작했을 때 주변에 이제 함께하는 지금은 친하지만 그랬던 분들도 이제 다 대학을 나오고 그랬는데 개런티를 정원이랑 똑같이 받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같은 역할을 했는데. 네, 같은 역할인데 근데 고맙게도 그게 그래? 난 고졸이지만 우리 고등학교만 나온 아이들이 뮤지컬만 해서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지 보여주겠어. 이런 또 오기가 있네, 사람이. 예. 도전을 하게끔 저를 자극을 좀 해줬던 자신감이 넘치네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존감이 높고. 그 자존감을 어머니께서 많이 만들어주셨는데 야.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앞니가 커? 아, 진짜 크시구나. 네, 커요. 몰랐어요.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살이 까매? 너무 땀 사람 비해서 털도 많고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이래? 그러면 정원아 넌 웃는 게 너무 예뻐. 너처럼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항상 얘기해 주셨어요. 어머나. 그래서 제가 내가 웃는 게 예쁘구나. 그럼 학교 가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 하면 웃는 거지. 처음에는 제가 왜 저러나 하지만 제가 항상 웃으니까 선생님도 그래 정원이 어제 잘 잤니? 그럼 애들도 그래 안녕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다 날 좋아하지? 제가 웃는지는 기억을 못하고 항상 제가 웃게 되니까 그리고 제가 썩 잘하지도 않는데 너무 틀려도 웃고 있으니까 제가 안 틀렸고 웃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틀려 보이는 경우가 따라라란 따라라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동작이 틀렸어요. 그런데도 제가 너무 환하게 해맑게 웃고 있으니까 최정원 씨만 맞고 나머지 분들이 동작이 틀렸다. 착시 효과. 그렇죠. 예. 아, 이게 본의 아니게 이게 교육 편이 되어가지고. 그러네. 이게 작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 아니네. 너무 재밌어요. 이게 배우의 기질일 수 있는데 학교에 도착하면 아이들이 다 있잖아요. 반 아이들이. 그리고 방과 후에 제가 집에 가면 아이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했지 걔네가 어디 집이 있고 가족이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뭐지, 그냥 이건? 그냥 저만 집이 있고 부모가 있고 아이들은 그냥 제 눈에 없으니까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어머나, 너무나 진짜 무대형으로 네. 생각했네요. 그랬는데 친구 집에 갔더니 집이 있고 걔네도 식탁이 있고 더군다나 너무 잘 살고 우리 집이 좀 없는 집 아주구나. 그런데 몰랐죠. 어렸을 때. 엄마가 너무 항상 긍정적이고 또 베풀고 근데 그게 하나도 창피하진 않았고 나도 갖고는 싶다. 세상에, 엄마가 너무 궁금하다, 어떤 분인지. 그쵸. 예. 어머님 건강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건강한데요. 몸에 움직이지 못하는 파킨슨병을 앓고 계세요. 그게 이제 3년 차 되셨는데 여왕병이라고. 다 시킨다고 못 움직이니까 여보 물 하면 어렸을 때는 엄마가 다 했었는데 나 그동안 고생했다고 쉬라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냥 앉아 계신다고. 아유, 그렇구나. 그 따님의 그 무대를 못 보러 오셔서 어떡하고. 그거가. 그죠? 제 첫 곡 막공은 항상 엄마가 와서 오셨는데 요즘에 이제 그걸 못 보여드려가지고 좀 마음이. 그렇겠다. 그죠? 예. 나이가 든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나이 드시면 꼭 이렇게 병이 찾아오고, 그죠? 네. 아무튼 어머니가 이렇게 병의 진행 속도가 천천히 와서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최정원 씨를 보면서 다시 태어나면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70, 80에도 난 무대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습니다. 그죠? 네, 진짜 제 큰 바람은 네. 정말 죽기 전날까지 무대 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누군가의 삶을, 최정원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무대에서 잘 표현하는 거. 야. 사울은 가보진 않았지만 갔을 때 엄청 저를 칭찬해주고 싶어요. 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을 무대에서 많이 살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아, 예. 그 사람에게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정말 최정원 씨는 무대에서 주는 에너지도 이렇게 또 사석에서 또 방송에서 만나는 에너지도 너무 좋아서 저도 아주 그냥 정신이 번쩍 뜨면서 행복하네요. 예. 웃는 모습 예쁜 정원아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야. 너무 힐링받아, 힐링. 너무 좋아요.